노후를 앞두거나 이미 그 안에 들어선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조용해지는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직장을 다니던 시절에는 그래도 조심스럽게나마 나누던 돈 이야기가 은퇴 이후에는 묘하게 금기처럼 변해갑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심지어 배우자와의 대화에서조차 돈 이야기는 어느 순간 꺼내기 어려운 주제가 됩니다. 그저 생활비가 올랐다는 한숨 정도만 나눌 뿐 구체적으로 얼마가 있고 얼마가 필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는 점점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민감한 주제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젊었을 때도 돈은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벌 수 있었고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후는 다릅니다. 노후의 침묵에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 깔려 있습니다. 더 이상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 이미 손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지나갔다는 자각이 그 침묵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복잡한 심리적 방어 기제의 결과입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돈 이야기를 피하는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체면 때문입니다. 평생을 일해왔고 자녀를 키웠고 사회적 역할을 해냈는데 이제 와서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같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만 준비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평생 쌓아온 자존심에 금이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체면의 되뇌는 더 깊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근본적으로 꺼립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세상에서 차지하던 위치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고 부양하고 책임지던 사람이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를 피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약해진 위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은 돈 이야기가 갈등을 만들까 봐 두려워합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관계를 변질시킬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거래의 관계로 바뀔 것 같고 자녀가 의무감에서 억지로 돕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돈을 요청하는 순간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견디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피한다고 해서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긴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형편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부모가 말을 꺼내지 않으니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릅니다. 부모는 자녀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도 먼저 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에서 실제로 필요한 대화는 계속 미뤄집니다. 결국 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급하게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세 번째 심리는 책임 회피입니다. 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아야 하는지, 자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지 같은 현실적인 선택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런 선택들은 모두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결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는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불안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동시에 그 자유가 주는 책임의 무게를 두려워합니다. 노후에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그 책임의 무게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미루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택이고 그것은 결국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선택이 되곤 합니다. 네 번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불안은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1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20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행히 건강하게 지낸다면 적은 돈으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 불확실성이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대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이 안 되니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것 앞에서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무력함은 불안을 만듭니다. 노후의 불확실성은 바로 이런 종류의 불안입니다. 언제까지 살지, 건강이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불확실성을 직면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생각하지 않는 쪽을 택합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더 먼 미래의 불확실성은 눈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에 대한 복잡한 감정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비를 대고 결혼 자금을 보태고 손주를 돌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어려워졌을 때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녀가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두 마음이 충돌하면서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 세대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부모들은 압니다. 자녀도 집값에 허덕이고 육아에 힘들어하고 직장에서 불안합니다. 그런 자녀에게 부모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연금을 아껴 쓰고 생활비를 줄이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입니다. 자녀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자녀를 위한 배려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런 침묵은 때로 자녀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부모의 어려움을 뒤늦게 알게 된 자녀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며 서운해합니다. 도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린 것에 대한 후회도 생깁니다. 결국 서로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침묵했던 것이 관계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입니다. 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선택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젊었을 때 더 저축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집을 사지 않았을까? 왜 무리한 투자를 했을까 같은 후회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후회는 자신을 책망하게 만들고 그 책망은 다시 돈 이야기를 회피하게 만듭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현재의 돈 이야기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내린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그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의 선택은 이미 과거에 고정되어 있고 지금의 어려움은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직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를 피함으로써 과거와의 대면도 피하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적 기대와의 괴리입니다. 우리 사회는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는 암묵적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당연히 집도 있고 연금도 있고 노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괴리가 부끄러움을 만듭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과 자신의 실제 모습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그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지금 어려워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노후에는 더 이상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시기인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능력 부족으로 받아들여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그 간극을 감춥니다. 8번째는 배우자와의 갈등 가능성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돈 이야기는 민감합니다. 특히 평생 동안 돈 관리에 대한 의견이 달랐던 부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쪽은 아껴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노후의 구체적인 문제로 드러나면 오랜 불화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이 돈 관리를 전담해왔다면 그 사람은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평생 돈을 관리해온 사람이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배우자에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숨기거나 축소해서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갈등을 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9번째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돈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게 되면 현재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살던 집을 옮겨야 할 수도 있고, 익숙한 동네를 떠나야 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모임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이런 변화는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일상의 리듬이 깨지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정체성의 흔들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에너지와 용기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불완전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돈 이야기를 피하는 것은 결국 변화를 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0번째는 희망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현실이 명확해집니다. 얼마가 있고 얼마가 나가고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그 숫자가 예상보다 좋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는데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니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구체적으로 알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절망을 확인하는 것보다 견디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큰 불안을 만들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면 적어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막연한 불안만 계속되고 그 불안은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희망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불안에 잠식당하는 역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심리들은 결국 하나의 공통점으로 수렴됩니다. 자기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는 단순히 재정 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평가로 느껴집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준비를 잘못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자신의 능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자기 평가를 피하기 위해 돈 이야기 자체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노후에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정말로 개인의 실패를 의미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돌봤고, 사회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 불안정한 고용, 높은 교육비와 주거비,
이런 것들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노후에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정보와 여건 속에서 내린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의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돈 이야기를 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지고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미리 이야기했다면 선택지가 여러 개 있었을 상황이 나중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한 가지 방법밖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실제로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면 생각지 못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고, 적어도 혼자 짊어지던 무게를 나눌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견디고 나면 침묵 속에서 혼자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나은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돈 이야기를 피하는 심리를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 피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그 회피가 좋은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회피는 단기적으로는 불편함을 덜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어려움을 만듭니다. 노후의 돈 이야기가 어려운 것은 그것이 단순히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존심, 체면, 관계, 정체성,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가 모두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꺼낼 수 없고 쉽게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피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하고 그 시점이 빠를수록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는 더 많아집니다. 돈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침묵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또한 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준비할 기회를 줍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미리 알고 준비할 시간이 있다면 모두에게 부담이 덜합니다. 침묵으로 배려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준비할 기회를 빼앗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갑자기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왜 자신이 이 이야기를 피하고 있는지, 그 회피의 뒤에 어떤 심리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선택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돈 이야기를 피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기 어려워하고, 누구나 불확실성 앞에서 불안해하고, 누구나 체면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이런 자연스러운 방어가 장기적으로는 자신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미래에 더 큰 어려움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에는
각각 다른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이야기를 피하는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과정입니다. 왜 어렵고, 왜 두렵고, 왜 회피하게 되는지를 알면 적어도 자신을 책망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곧 정당화는 아니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이 내용은 노후의 돈 문제를 겪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의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나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상황은 각자 다르고 그에 따른 판단과 선택도 달라야 합니다. 이것은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를 돕기 위한 내용이며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